일요나 일요온 57회입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신 분 계신데 이제 저희가 NS들이 뭐 5월 말 7월 6월 7월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시는데 새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언제 얼마 됐죠? 전다운 연구는 이제 4주차입니다. 한 달 됐죠. 자료를 한 달 만에 이제 처음 이제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퀀트입니다. 퀀트를 저희가 더 보강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사 먼저 저부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퀀트 염동찬입니다. 퀀트 정다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업데이트를 워낙 좀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자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안 좋은 기업들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아모레 관련해서도 올려주신 분이 계는데 아무리 실적이 안 좋지만 그것도 좀 안 좋은 대로 잘 업데이트 해줘서 너무 좀 감사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이제 화장품 왜 안 좋은지 이쪽 좀 잘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계속해서 이런 그 저희도 이제 자료 계속 실적 시즌 나오니까 계속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그 정다운 연구원 처음 하셔서 좀 어색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다운 용은 제가 전 직장에서 우리 처음 봤었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뭐 운용사도 계시고 뭐 계속 많이 방황이 아니라 많이 다니시다가 저희가 꼬셔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꼬셨어. 내막이 궁금한데요, 이거. 신중호 팀장이 꼬셔왔지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중호 팀장으로 다 퀀트 베이스가 강한 친구들이어서 데이터를 우리 염동찬 연구원 이제 대표 퀀트 하고 있고 밑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더 다루려고 오신 거고 협업이 이제 기대됩니다. 근데 첫 자료는 미국 어닝 시즌 관련된 건데 사실 이 자료에서 제가 좀 관심이 갔던 거는 아까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 ISM 제조업 지수와 좀 실적을 연동시켜서 봤던 부분.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해도 이런 걸 얘기해도 누가 들을까요?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뭐 저도 모르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는 분위기로 하시면 돼요. 대체 정다운 연구원이 뭔 생각 갖고 있나 저도 궁금하고 얘기를 깊게 못 남아가지고. 아 나만 인사했나? 다 인사했죠. 네. 기억 세포가 왜 갑자기 지금 시작했나? 아유 큰일 났네. 어제 하루 쉬었더니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 더 피곤하세요? 이게 확실히 어제 하루 쉬었더니 덜 쉬신 거 아니에요? 덜 쉬신 것 같은데. 어제도 어디 갔다 왔구나. 그냥 계속 그때. 지금 아침에 좀 왔다 갔다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녹음을 하면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바쁜 척한다 재수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은 약속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다 아까 녹음하고 갔다 왔는데 벌써 다 올라와 있더라고. 벌써 야 오늘같이 스피디 있게만 되면 원래 아무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한번 3분씩 다음은 담배 피러 갈 시간 정도에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자료는 다르죠. 이리온 4 그러니까 이리온 스튜디오가 있고 모니터 하는 거 이리온 4는 발간된 인쇄된 자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정다운 연구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 되게 어려 보이지만 애 아빠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둘이에요, 둘. 네, 둘입니다. 벌써요? 4살, 2살이 있습니다. 지금 이쁘지? 그래요. 근데 저는 3부로 되어 있는데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한번 뭔 얘기를 하실 건지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오늘은 시작하시죠. 맨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료 내용을 다 설명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세미나가서 하고 싶은 거. 자료 처음부터 하시지 뭐. 1파트 1. 이걸 기준이 아니라 이걸로 해도 뭐 책자로 하셔도 편할 거예요. 책자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2019년 들어서 18년 저점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그러니까 흔히들 퀀트들이 많이 보는 어닝 데이터, 밸류 데이터, 수급은 예외로 치고요. 그런 데이터들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뭘로 그러면 시장이 나아지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1분기 실적 시즌이 상당히 그에 좀 근접한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이미 EQ에 대한 실적, 3Q 하반기 실적까지 반영을 하고 있지만 1분기가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좀 생각보다 좋은 숫자가 나옴으로써 시장 상승에 동력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상승했던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작성을 해 보았고요.
자료 설명 간단히 해보자면 파트 1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혹은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파트 2에서는 미국 업종에 대해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합산하여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ISM 지수와 미국 업종 순이익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의 각각 세부 업종까지도 각 개별 업종들과의 순이익 증가율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본부장 임자 나오고 막 지금 그래 재밌어 잘하고 있는데. 말 잘하네요. 말빨 세 얘. 이거 여기도 구라가 좋은. 원래 구라 세네. 그러니까 뽑았지.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당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사실 미국 실제는 컨설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컨설보다 잘 나왔거든. 이게 포인트인데 네. 투자자분들 데이터를 못 보시니까 이걸 잘 모르시니까 미국 왜 오르지 이러시는데 컨설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 그림부터 좀 설명해 주죠. 네. 처음부터 파트 1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페이지 5페이지 와주시면 그림 1번을 보시면 S&P 500 합산 순이익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1분기가 빗금쳐져 있는 막대기인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게 4월 26일 금요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 YOY 증가율이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근데 이게 컨센서스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4.1%였는데 거기서 올라와서 마이너스 1.7%가 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이터 업데이트한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0.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이 지금 방송 며칠이죠? 5월 2일 일정. 예. 실적으로 컨선 대비해서 상당히 잘 나온 거네요. 미국.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힘이었어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페이지 6의 그림 2번입니다. 실제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발표 실적을 반영한 그림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림에서는 2.4%포인트 YOY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3.9%포인트 YOY가 되겠네요. 상당히 좋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단을 마이너스 1.2% YOY라고 썼는데 저도 약간 좀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그걸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여기 데이터 같은 걸 처음이니까 좀 여기는 일반 청취자도 많이 들으시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몇 개고 뭐 종목수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면 막연하잖아. 네,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은 일단 시장에 컨센서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기업이 실제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익 추정을 하게 되고요. 이 이익 추정치를 평균을 해서 시장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치면 삼성전자의 2019년 1분기 컨센서스가 9조였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한 실적은 10조다라고 하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1조 원 그러니까 한 11% 정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제가 이 자료에서 소개를 드린 넷 서프라이즈 종목수 비율이라고 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종목에서 어닝 쇼크가 난 종목을 뺀 후에 실적을 발표한 전체 종목수로 나눈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 난 종목이 어닝 쇼크 난 종목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비율로 나타낸 거고요.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 어닝 쇼크 종목보다 많다. 그리고 마이너스면 어닝 쇼크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보다 많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서프라이즈면 100%고 다 쇼크면 마이너스 100%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 심플하네. 근데 이걸 해가지고 그림 3의 의미가 뭐예요? 그림 3번을 보시면 사실 제가 여기서 표기를 해드린 거는 우측으로 해서 넷 서프라이즈 종목수 비율을 표기를 했고요. 좌측으로 해서 서프라이즈 종목수, 쇼크 종목수, 그리고 인라인 종목수 3개로 나누어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가 아직
한 23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살펴보시면 어닝 쇼크 종목, 그러니까 진한 회색 막대기로 된 부분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색이 아니라 하늘색입니다. 예. 진짜 퀀트 스타일로 말을 하니까 너무 근데 헬스케어가 안 좋은 거고 비율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해석을 헬스케어가 서프라이즈 비율이 숫자로만 보면은 안 좋다고는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내용이나 합산 실적을 까봤을 땐 또 어떨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좀 서프라이즈 봐야 됩니다. 예. 비율만 보면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가 좋은 거네. 네, 맞습니다. 이건 의미 있다. 왜 우리가 이쪽이 좀 자 보여서 안 자를게요. 네. 표정이 기분 나빠. 여기 원래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않다, 이게. 이제 낯설어가지고. 그냥 혼자 세미나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구나.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용어 같은 게 되게 낯설어하실 수 있어. 네.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네네. 그 업종별로 기스 기준을 했을 것 같고. 네, 이 기스인데 왜 17개 업종으로 재분류했지? 네, 긱스 분류를 따르기는 했는데 사실 긱스 분류는 11개 섹터 분류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같은 IT라고 해도 IT 하드웨어인지 IT 뭐 소프트웨어 쪽인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데 섹터 11개 기준으로 하면 이걸 IT 통으로 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면밀히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 20페이지 봐주시면은 섹터와 인더스트리 그룹으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그룹 섹터랑 난 같이 혼용했었구나. 예, 맞습니다. 나는 이게 보통 그냥 섹터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인더스트리 네네. 그룹 넣어가지고 좀 세분해서 보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어떤 업종이 잘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8페이지 그림 5번을 봐주시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은행, 기타 금융의 순서대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물론 컨센서스 대비해서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플러스의 순이익 증가율 기여를 했다, 이렇게 사실 봐주시면 우리 될 것 시장에 같고요. 미치는 그림어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하우스에서는 계속 사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본 건데 경기 소비재, IT, 뭐 커뮤니케이션, 뭐 미디어 이런 거 해당되는 거고 안 좋은 게 헬스케어랑 에너지 뭐 이런 쪽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정말 비슷하네요. 말하면 이제 침묵이 적응 안 되고 있어 지금 서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라고 생각하는 게 동차이 너가 개입을 해줘야지. 아, 네네네. 저도 지금 여기서 반응이 나와야지 내가 뭐라고 할 텐데.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염도차 연구원님?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하면은 저희는 약간 한국은 경기 소비재 하면은 자동차 비중이 되게 그러니까요. 커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통신인데 미국은 미디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게 다 이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로 들어가거든요. 약간 작년 IT를 끌고 왔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쪽이 커진다는 거는 저희가 늘 말씀드렸었던 좀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한국 던질게요. 시장에서는 아까 우리 저기 정용원이 저한테 말했던 게 1분기 실적에서 확인도 하지만 방향도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좋아진 게 더 좋아진다고 데이터상으로 추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데이터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당장 이 자료에는 2분기에 대해서 추론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없더라고. 네,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않는 거야?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 해서 하는 거야? 사실 난 궁금한 게 이게 1분기 중간 점검 자료가 아니라 1분기 리뷰 자료였다면 2분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뭐 내용을 좀 담았을 텐데 이게 중간 점검이다 보니까 당장은 1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끝날 것 같은지에 좀 내가 초점을 난 맞췄고요. 답을 알고 있어. 2분기 걸 제가 대강 아니까 2분기가 훨씬 더 좋지 않아?
2분기가 이쪽이 다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아니. 네, 일단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은 아주 좋은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또 예, 이게 사실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으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여기 2분기 진짜 그러네. 실적도 그림- 상향을 하는. 그림 레벨이 높잖아요, 2분기가. 그림 6에서. 레벨은 높습니다. 레벨이 높네. 네, 레벨은 높은데 그림 6 그림이 상당히 재밌게 그려놨다. 이게 정말 한국이랑 다른 거예요. 한국은 1분기 실적 잘 나오면은 2, 3, 4분기 다 올리고 1분기 실적 안 나오면 2, 3, 4분기 그냥 그러지 그거거든요. 마라. 근데 미국은 그렇지 미국 않더라고요. 애들은 특히 맞습니다. 1분기가 막상 깠더니 더 좋았잖아요. 2분기는 그럼 많이 안 고치고 있는 건가? 이게 왜 그런 거지? 아직은 좀 덜 고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개별 기업단에서도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 대비해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불확실성을 높게 그건 보고 맞는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기업들 실적 나온 거 보면 가이던스들이 좀 불안하다. 네. 뭐 섞여 있기는 하는데 좀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고 소재 산업재 쪽에서는 약간 낮추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사실 이 자료 백미 중에 하나가 혹시 해외 주식 매매하신 분들이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 쫙 해놨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다 정리한 거죠, 섹터별로. 네, 다만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 거라 완전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수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가니까 데이터를 보여주신 거죠. 네, 오늘 날짜도 맞습니다. 업데이트 또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계속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면서도 2분기 가이던스 혹은 컨센서스가 양호한 그런 업종들이 저는 어닝 모멘텀 관점에서 좀 양호하다,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종들이 페이지 9, 그림 7번과 그림 8번에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IT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보험 4개 업종입니다. 야, 필수 소비재가 미국은 들어가? 이게 네. 특이하다. 요새 올라가요. 어, 이게 저는 그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도망가는 뉴스가 거 아니야?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적 자체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크래프트 하인즈라든지 켈로그라든지 이런 데가 좀 괜찮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 이 미국 쪽 산업과 이쪽의 한강 개수가 아주 높다. 어때? 얘는 해본 적 있어? 미국 산업과 우리 산업과의 상관도가. 그거는 제가 딱히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약간 다른데 우리는 너무 매매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뭐 좀 세타 떴다 그러면 네. 뜨니까 궁금해서. 뭐 정답은 어이없어 한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호 형왜 처음부터 조금 우리 센터장이 왜 이렇게 마바라티카 말만 할까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왜 데이터 얘기 안 하고 뭐 네, 말할 거. 말씀하셨던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2분기 EPS에 대한 추정치도 상향이 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제가 이제 1분기 S&P 500 순이익 증가율을 시장보다 혹은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봤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보다도 훨씬 높게 봤던 상담보다 훨씬 잘 나오는 거잖아 지금. 예, 맞습니다. 오케이. 높게 봤던 이유. 높이 봤던 이유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과거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ISM 지수를 봤을 때 실적 증가율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넷 서프라이즈 종목수 비율을 보면요. 1분기는 사실 컨센서스와 되게 부합을 잘 하는 분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으로 봤을 때 1분기가 제일 실적이 안 좋은 분기고요. 하반기, 4분기가 이제 가장 실적이 좋은 분기인데 다만 이제 컨센서스 대비로 봤을 때는 1분기가 가장 컨센서스의 부합도 잘하고 혹은 상회도 잘하는 그런 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을 발표한 종목수 비율, 넷 서프라이즈 종목수 비율로 봐도 그렇고 합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잘 나왔느냐를 봐도 동일합니다. 우선 페이지 14에 그림 10번을 봐주시면요.
요게 나와 있는 점 하나하나는 각각의 분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각 분기마다 넷 서프라이즈 종목수 비율을 분포를 봤을 때 1분기는 평균 31.7%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4분기는 26.6%입니다. 그런데 2019년 1분기는 40.6%가 나왔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수치냐면 2018년 1분기에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단행을 하고 처음 적용이 됐었는데 그때가 41%였습니다. 나 지금까지 정나훈 연구원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네 이게. 네, 맞습니다. 맥스 값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번 1분기가 네, 사실 연동차 연구원 생각이 왜 이런 거 이게 왜 그런 것 같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보다는 좀 계절성이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참 그러니까 정나훈 연구원 이거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닐까 좋은 걸로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일단 1분기에 대한 감익 우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한 20개 분기를 봤을 때 2019년 1분기에 대한 추정치는 과거 20개 분기 중에 세 번째로 하향폭이 컸던 분기입니다. 컨선 막 내려왔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좋았던 그쵸, 거예요. 예. 미중 무역 분쟁에 뭐야 뭐 얘네들 안 좋게 네. 말은 막 1월 1일 날 애플도 그렇고 막 떠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그거 다 1월 2일인가 애플 서신 보면 되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네. 어제 깠는데 사실은 나쁘지 않았잖아. 그쵸. 예. 이런 거네. 그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대치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감익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 전에는 사실 장밋빛 미래를 많이 꿈꿔왔는데 2018년이 끝나가면서 이익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좀 과도하게 하향을 한 경향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잘 나왔고 1분기라는 계절적인 특성상 또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주식가 올라와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이런 데이터를 왜 보냐면 결국 이렇게 숫자가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어떤 분들은 뭐 자주 사서 올라왔다, 뭐 때문에 올라왔다, 자꾸 수급을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니라 실적이 이거 그림 10을 보면 이건 굉장히 너무 감익을 컨설팅이 많이 해놨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지. 지금 오늘 아침 업데이트로 한번 보면 플러스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그런 봅니다. 의미 있다. 역성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구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2분기지만 하여튼 저도 이해가 갔어요. 이해 갔지? 작년 거의 겨울쯤에 12월인가 11월에 미국증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때 막 S&P 500 뭐 기업이 뭐 맞아요. 급감한다 막 이런 뉴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왜 올라가는지 저도 좀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아하긴 언론에서 했거든요. 기자분들도 그냥 다 후행적으로 데이터를 보는데 네.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거의 정다운 영은 매일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이걸 보고 있다 보면 올라가는 속도가 보이잖아 지금. 매일 한데 이거 네, 웃는 거 맞습니다. 보니까 매일 안 하고 있는 거야. 매일 되게 당황해 하는데. 해야겠네요. 너 맨날 앉아서 뭐 하고 있잖아. 그거 매일 하는 거 아니었어? 제 매일 하면 블룸버그 리미트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게 조크야. 우리가 데이터 하도 쓰니까 리미트 하도 걸려가지고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블룸버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최대한 쓰거든 우리는 다들 블룸버그 단말기를 했더니 근데 그럴 때마다 서로들 막 전화해가지고 근데 얘가 데이터 많이 쓰는 애거든. 재밌어. 네. 이해 갔어. 예. 미국은 지금까지 그랬어. 오케이.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 패턴 중에서 넷 서프라이즈 종목수 비율이라는 걸로 종목들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를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합산 실적을 기준으로 볼 텐데요. 페이지 15의 그림 11번을 봐주시면 이 그림도 동일하게 점 하나하나가 각각의 한 개 분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매스 깎감인가? 예. 여기서 발표 실적 달성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100%를 기준으로 100%를 넘어가면 발표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100% 아랫값에서는 컨센서스보다 발표 실적이 낮게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1분기가 평균 104.3%로 가장 높고요. 가장 낮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02.8%가 평균값으로 도출이 됩니다. 2019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평균 정도 104.4%가 도출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시즌 후반기로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네, 맞습니다. 더 올라올 수 올라올 있습니다.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진짜. 네, 아마 더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과거 맥스 네. 값이 105.8이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2018년도 같이 이례적으로 좋았던 시기는 제가 이 차트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림 10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림 11 모두 좀 제외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몇 개의 아웃라이어가 데이터를 좀 호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자료 이름이었는데 저번에 아웃라이어라고 자료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표본 중에서 너무 극단값은 빼고 네. 봐요. 네, 그래야지 이게 맞습니다. 보니까 그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표 4에서 이제 2018년 파란색 음영으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의미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발간한 게 지난주 금요일 26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 분기마다 분기 마감하고 4주 뒤의 시점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항상 그때 컨센서스보다는 발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게 2018년 4분기인데요. 2018년 4분기에도 컨센서스 수준보다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분기의 숫자를 저는 하단값이라고 제시를 했던 거고요. 이게 재밌는 말이네. 이게 과거로 보면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네. 이것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할 말이 없어요. 맞는 거 알겠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밌네. 기업들이 IR들이 좀 이렇게 EPS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비율이 확실히 매출액보다도 EPS 서프라이즈가 높고 한국보다도 높고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ISM 지수를 기초로 해서 미국 실적을 좀 추정을 해보는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요거를 나는 요 자료에서 되게 의미를 보는데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게 뒤에 좀 더 자세히 여기서 일단 데이터 설명해 주시고 방법론 뒤에 다시 한번 다음 네, 부분에 다룰게요. 한번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미국의 실적을 설명을 하는 자료들이라든지 시도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한 자료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맞아.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그 세부 지수들과 S&P 500 전체 순이익 그리고 제조업 지수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 물론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S&P 500 지수의 업종별로 봤을 때 제조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비제조업이 어떤 건지를 제가 따로 분류를 해서 이익과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ISM 제조업 지수의 고용 지수와 미국의 제조업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도출이 고용과? 되었고요. 예.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고용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ISM 비제조업 지수의 공급자 운송시간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표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미국도 사실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도출을 해서 제조업의 이익 비중이 어느 정도고 비제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추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1분기에 대한 순이익 증가율을 봤을 때 마이너스 1.2% YOY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4%고 4.1%고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실제로 실적 증가율이 마이너스 1.7% YOY다 보니까 ISM 지수를 토대로 봤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1.2% YOY 정도를 상단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결론은 더 좋게 나오고 있다는 난 부분을 이게 나는 ISM 지수가 좀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 이번에. 이번에 안 좋았죠. 그러면 이게 만약 이런 관계가 맞다면 좀 안 좋아지는 거야?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제가 여러 가지로 기간을 매칭을 시켜왔어요. 2019년 1분기에 대해서 보는데 ISM 지수를 2019년 1, 2, 3월 값의 평균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2019년의 1월 데이터로 봐야 되냐 아니면 2018년 11월 12월의 데이터로 봐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시도를 오케이. 해봤어요. 그 얘기는 예. 했으니까 이걸 봤을 때 그렇게 실적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파트 2를 하기 전에 파트 3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잠깐 방법론을 얘기하고서 파트 2 하는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파트 이거 순서 ISM 방법론부터 한번 다룹시다. 이게 네.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 이게 만약 이걸 맞다면
이 선형 추이가 맞다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다 미국이 지금. 그런 건 아니야 또? 4월에 데이터가 사실 51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전년 동기를 봤을 때 18년 4월이 한 59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YOY로는 거의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한 개의 달의 값을 쓰는 건 아니고 평균 쳐서 쓰긴 하니까 다음 달이라든지 지난 달이 어땠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4월 지표가 YOY 마이너스 20%라는 거는 부정적인 이슈긴 합니다. 어제 나온 게 생각보다 네.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럼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 ISM 얘기를 합시다. 예.